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설계사를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미국 사는 친구로부터 오랜 친구의 소식을 듣고 생각한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 여전히 이가 갈리고 맨주먹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여전히 분노가 일지만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 털어놓고자 합니다. 제 오랜 친구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라 등하교를 같이 하다 보니 더더욱 가까워진 사이였죠. 그러던 즈음 이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후 친구가 갑작스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던지라 친구를 보내고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울적했었죠. 그 정도로 제게 각별한 친구였던지라 10년 전쯤 우연한 기회로 닿게 된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명선아, 너 나니 기억나지? 최나니. 나니? 당연하지. 기억하다마다. 설마 윤정이 너 나니 소식 들은 거야? 이렇게 큰 미국 땅에서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났다. 걔도 미국 생활 오래 해서 완전히 미국 교포 스타일 다 돼서 처음엔 몰라봤거든. 근데 내가 얼굴에 점 하나 있잖아. 그 기집애가 그걸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먼저 알아본 거 있지? 어머, 어쩜 좋아. 나니 어때? 어쩌고 살아? 잘 지내? 잘 지내더라. 아주 그냥 나라에도 궁합이 있으면 미국이 아주 찰떡 궁합인 것처럼 말이야. 안 그래도 나 알아보자마자 명선이 너 소식 아냐고 묻더라. 연락하고 지낸다니까 반가워하면서 연락처 좀 달라는 거 혹시 몰라서 내가 연락하겠다고 연락처 받아왔어. 고마워 윤정아. 나 안 그래도 그 뒤로 나니 소식 너무 궁금했거든. 편지한다고 하더니 편지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정착해 살던 중학교 때 친구가 우연히 마트에서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서 연락처를 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죠. 어머, 명선아.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결혼해서 애가 둘이야. 중학생, 초등학생. 넌 어떻게 지냈어? 너 편지한다더니 편지도 안 하고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 주소를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려서 나도 한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국제전화라고 고모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전화하는 걸로도 눈치 엄청 받았거든. 그랬구나.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잊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은근히 서운했어, 얘. 새 출발은 무슨. 나는 이혼하고 얼마 전에 두 번째 남편 만나서 재혼했어. 애는 없고. 그렇구나. 한국 한번 안 와? 3년 전에 한번 갔었어. 오빠가 있긴 한데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기회가 없네. 뭐? 아휴, 대체 언제?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연락 끊고 살았는데 어떻게 알았겠어. 더는 한국 들어갈 일 없겠다 싶었는데 너 보러 한번 가야겠다. 그래,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오빠 집에 가는 게 내키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정말? 알았어. 언제 한번 시간 내볼게, 명선아. 그때만 해도 오랜 친구를 만난 그 반가운 마음이 제게 그런 비극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그동안 친구와 오랫동안 연이 닿지 않았던 것도 얽히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뒤로 잘 지냈었습니다.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랜 추억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었죠. 그러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친구가 저를 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2주 정도 지내고 돌아갔죠.
남편과 아이들이 저희 둘의 사정을 알고 기꺼이 환영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친구가 지내는 동안 남편은 아들 방에서 함께 지냈고 저희는 중학생으로 돌아간 애들처럼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7년을 지냈을 거예요. 그 사이 친구는 한국에 3번 왔었고 저는 기회가 되지 않아서 친구가 사는 미국에 간다고 해놓고 한 번도 못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쪽 시간으로는 새벽이어야 할 이른 아침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이라 단숨에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죠. 여보세요? 나니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명선아,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나 과부되게 생겼어. 뭐? 과부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토네이도 워닝이 있었는데 제이슨이 분명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갑자기 와서 제이슨이 타고 있던 트럭을 그냥 날려버렸대. 앰뷸런스랑 경찰이 왔을 땐 이미 늦었다는데 지금 수술 들어간 지 한참인데 나올 생각을 안 해. 나 어쩌면 좋아, 명선아. 나 진짜 미치겠어. 어떡하면 좋아, 제이슨.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두서없이 꺼내던 친구는 결국 통곡에 이르렀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남편이 출장지에서 토네이도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저는 제발 수술을 무사히 끝낼 수 있길, 친구에게 그 이상의 비극이 없길 간절히 신께 기도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친구 부부에게 기적은 없었습니다. 3번의 한국행 중 한 번 친구와 함께 방문에 만난 적 있던 사람이라 저도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이번에야말로 친구를 위해 미국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막았죠. 당신 지금 가면 나니 씨한테 짐밖에 안 돼. 영어 한마디 못하는 당신이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 장례식 중에 공항에 마중 나오게 하게? 혼자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그럼 어떡해. 이대로 그냥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니인데 내가 어떻게 안 가. 안 그래도 나니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 마음에 걸리는데. 정 가고 싶으면 끝나고 나서 가, 응? 태어나 한 번도 혼자서 해외에 가본 적이 없던지라 솔직히 혼자서 미국에 가는 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시간을 보내고 친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저를 신경 쓰지 못할 것 같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영어 공부를 좀 해둘 걸. 친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제대로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죠.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 거예요. 그 후로 친구와의 연락이 좀 뜸해진 차에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선아, 나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인데? 말만 해, 나니야. 나 한국 가고 싶어. 한국? 그럼 와.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좀 있다 오고 싶어서 그래. 여기서 지내려니 자꾸 제이슨 생각이 나서 갈피를 못 잡겠어. 일 못 나간 지도 좀 됐어. 근데 네 생각이 나는 거야. 너랑 있다 보면 좀 나아질 것 같고 나도 좀 안정될 것 같아서. 그럼 얼마나 있다 가고 싶은 건데? 기약은 없어. 그냥 모르겠어. 한 몇 달쯤 있다 올까 생각 중이야. 거기까지 가서 집 얻어서 혼자 외롭게 사느니 안 가느니만 못하고. 그래서 말인데 나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너희 집에서 좀 머무르면 안 될까? 글쎄, 나니야. 미안해.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 내가 혼자 사는 집이면 왜 그런 걸 묻냐고 할 텐데 주성 아빠가 있어서 쉽지가 않아. 이해해. 그래서 나도 어렵게 고민 끝에 꺼낸 말이야.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
마음이야 골백번 지내라고 하고 싶지만 저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짧게 1, 2주 머물다 갔으니 남편이나 아이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었던 건데 몇 달이나 되는 기약 없는 일정은 저도 선뜻 그러라고 하기 힘들더라고요. 일단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생각보다 쉽게 승낙해 주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주성이, 하영이 다 나가서 없는 집에 애들 방도 비었으니 하나 내주고 당분간 와서 지내라고 해. 정말 그래도 되겠어? 당신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기는 나니 씨 집에 온 게 처음도 아니고 솔직히 나니 씨 오면 당신 나한테 자유시간도 많이 주잖아. 나야 나쁠 거 없지. 이거 좋아해야 해, 말아야 돼? 농담이야, 농담. 당신 나니 씨 만나고 얼마나 좋아했어. 애들 다 키워서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며 갱년기 히스테리 부렸잖아. 히스테리는 무슨? 애들 시집 장가 가서 손주 보기 전에 죽으면 어쩌냐. 아주 별의별 소리를 하더니 나니 씨랑 연락하고 나서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싱글벙글. 나는 나니 씨가 좀 곤란할 뻔했던 내 인생 일부분을 구제했다고 봐.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당분간 지내라고 해. 영영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도 친구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는 것이었어요. 젊어서 한 이른 결혼은 실패로 끝나고 겨우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 살던 중 사별했으니 참 기구한 팔자였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 있는 오빠와도 거의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오죽 마음 둘 곳이 없으면 고향 같은 미국 땅을 떠나 한국에 와서 지내고 싶다고 하나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친구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일주일 만에 날아왔어요. 커다란 캐리어 3개를 가득 채워온 것을 보고 아주 단단히 마음먹고 왔구나 싶었죠. 언제나 그렇듯 친구가 가져온 캐리어 중 하나는 오롯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신세 지는 게 미안하다며 미국에서 파는 물건이나 식료품들을 사다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친구를 미국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요. 친구가 온다고 하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애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내려와 환영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의 사정을 들은 딸이 낸 기특한 생각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환대에 친구는 무척 감동을 받았고요. 진짜 나 친정 온 기분 든다, 명선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나 날 챙겨. 한국에 왔으면 친정 온 거지 뭐. 난이야, 앞으로 우리 집 올 땐 친정 와서 머물다 간다. 그런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친정 부모님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겠지만 내가 너 친정 언니 정도는 돼줄게. 그래요, 이모. 친정이 뭐 별건가? 이렇게 환영해주는 가족이 있으면 친정이지. 내가 친이모처럼 이모 많이 아끼는 거 알죠? 고마워, 하영아. 고마워, 다들. 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울고 웃었죠. 그 환영 파티가 마지막 환영 파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친구와 함께 지내게 된 후 하루하루가 매일 즐거웠어요. 밤 늦게까지 진미채 하나로도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 수 있었고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서로의 어깨를 치며 까르르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어머, 그거 말 되네? 아이고, 아침부터 뭐가들 그렇게 재밌어? 어? 별거 아니야. 그냥 나니 얘가 말하니까 너무 웃기네. 그렇게 말하면 대명씨 소외된 기분 들잖아.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민자들끼리 가끔 하는 농담인데 미국에 있어도 이방인, 한국에 와도 이방인 같아서 가끔 정체성이 공항 면세점 안에 있는 것 같다고들 하거든요. 딱 중간 지점이라고요. 얘 그거 듣고 하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데 되게 웃음이 해퍼. 정체성이 공항 면세점이라고요? 그거 참 웃기고도 슬픈 농담이네요. 뭐야, 부부가 쌍으로 웃음이 해프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집안일까지 해주며 저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빨래를 다 네가 개운 거야? 뭐하러.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네 살림이라고 내가 손대기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집에서 놀면 뭐해? 앞으로 청소기 돌리고 빨래 개는 거 간단한 집안일은 내가 거들게. 네 남편 속옷 손댔다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얘는 기분 나쁠 것도 없다. 나는 너 여기까지 불러다 부려먹는 것 같아서 그러지. 괜찮아, 괜찮아. 실컷 부려먹어. 그렇게 매일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다니던 애들이 방학이라고 잠시 집에 내려온 거예요. 모처럼 여름이고 친구도 왔으니 한국 여름 휴가를 즐겨보는 게 어떻겠냐는 남편의 제안에 여행을 가게 되었죠. 태어나 한 번도 제주도에 가보지 못했다는 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기분이라며 온 가족 항공권을 모두 사더라고요. 남편은 받기만 할 수 없다며 3박 4일 근사한 호텔을 예약했죠. 애들 입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가지 못했던 휴가라 저희 가족에게도 꿀맛 같은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지고 말았어요. 관광지와 맛집 위주로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던 중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수영은 안 해? 저렇게 바다가 예쁜데 왜 밖에서 보기만 하는 거야? 나니 씨 수영 좋아해요? 좋아하죠. 여름이면 항상 바다 수영 했는데요. 다들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글쎄, 어렸을 때 말고는 바다에 몸 담가본 기억이 없네. 이래저래 번잡스럽고 귀찮은 일이 많잖아. 그러지 말고 바닷가에 가서 좀 놀자. 그 귀찮은 거 한번 해치운다 생각하면 나머지는 진짜 재밌는 거 투성인데. 그렇게 친구의 제안에 오는 시간을 비워 물이 맑기로 소문난 협재 바닷가에서 몸을 담그게 되었죠. 마땅히 수영복도 없어서 급하게 래시가드를 사서 입고 나왔는데 친구는 무려 노란색 비키니를 입고 온 거예요. 비키니는 20, 30대 젊은 애들이나 입는 옷이라고 생각했고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비키니? 너 괜찮아? 괜찮지 않을 게 뭐 있어. 원래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바닷가에서 래쉬가드 입고 있는 거 보면 죄다 한국인이야. 왜들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냐고. 살 타잖아. 선크림 발라도 타고 피부 벗겨지는 게 싫어서 그렇지. 어머, 근데 넌 여전히 몸매가 참 좋다. 제이슨이 이 몸매에 반했던 거 아니겠어. 실은 해변에서 만난 사이거든. 아, 그때 생각나네. 꾸준히 운동을 즐기며 선탠을 해왔다던 친구는 멋진 구릿빛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나이에 비해 슬림하고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외였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이 나이에 저렇게 몸매 관리를 하는 게 가능하구나 싶어 놀랐죠. 어때? 이렇게 있으니까 자세히 안 보면 주성이 얘랑 또래같이 보이기도 하지? 친구는 선글라스를 끼고 제 아들 팔짱을 끼며 웃었고 친구 말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놀랄 정도로 관리를 잘했다며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이모 진짜 대박이네. 말 안 하면 절대 곧 50대라고는 안 보여요. 그러게. 이모 무슨 운동해요? 저도 운동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몸매 관리 비법 좀 알려줘요. 비법은 무슨. 좋아. 내일 오전 헬스장으로 모인다. 웃으며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연찮게 본 남편의 눈빛에 놀라 남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하기사 남편이 외간 여자가 그만큼 벗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가까이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이 수영복이지 비키니는 속옷이나 다름없는데 가슴 라인과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옷에 남편이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있더라고요.
제 신호에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민망한 웃음을 보였죠.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는 사이 지나가던 외국인이 친구를 향해 뭐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친구가 넙죽 그걸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영어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아이들도 가볍게 영어 대화에 끼더라고요. 영어를 잘 몰라도 그 외국인이 친구의 몸매를 두고 칭찬하는 말인 건 알 것 같았어요. 신기하게 그 순간 친구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질끈 하나로 올려 묶은 까만 머리카락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대화하는 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친구가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 내내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저를 맴돌았습니다. 유치한 질투심도 있었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애 둘 낳은 아줌마가 됐는데 친구는 저 나이에도 화려한 싱글 삶을 사는 것 같았죠. 그건 친구가 남편이 있었더라도 똑같은 감정이었을 겁니다. 애가 있었어도 똑같을 거고요. 자격지심인지 친구 몸을 보고 감탄하던 남편 표정도 떠나질 않아 신경 쓰이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와 은근히 남편 몸에 손을 댔더니 남편이 놀라 저를 보는 겁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제 마누라가 이렇게 만지는 것도 싫어? 아, 싫은 게 아니라 나니 씨도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래? 당신답지 않으니 그렇지. 싫은가 보네. 몸매도 별로인 마누라가 만지니 별 감흥도 없는 거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잠깐만. 당신 설마 그 일 때문에 그래? 아이, 당신 좀 귀여운 구석이 있었네. 그 나이 먹고도 질투를 해? 뭐가 아니거든? 아니긴. 아이, 그때는 당황해 그랬어, 당황해서. 낸들 나니 씨가 갑자기 그런 차림으로 나타날 거 알았나. 그리고 나는 당신처럼 좀 살이 말랑말랑하고 통통한 체질 좋아하지. 나니 씨 같은 취향은 아니야. 아니긴 아주 넋을 놓고 보던데. 길 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봐도 나 아니지 나야? 아니라고요. 아이고, 별일이 다 있네. 이리 와봐. 오늘 모처럼 우리 마누라 안고 자야겠네. 남편은 귀여운 투정으로 받아주며 제 기분을 풀어주었지만 마음 한편에 자라기 시작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확실히 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도 확실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일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집에서도 얇고 긴 옷을 입는 타입이지 맨살을 드러내는 옷을 잘 입지는 않습니다. 에어컨 틀고 있다 보면 에어컨 찬바람이 살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런데 친구는 더위를 많이 탄다며 민소매의 짧은 바지를 즐겨 입었어요. 가끔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으면 저렇게 앉아 있는데도 팬티가 안 보이네 싶을 정도로 짧은 옷이요. 알고 보니 그렇게 짧은 옷을 입을 때는 티팬티를 입더라고요. 그래도 예의 차린다고 속옷은 방 안에서 말리는데 끈 같은 하의 속옷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걸 진짜 입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확실히 미국 살아 그런지 뭐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 했지만 남편 앞에서도 그런 차림이니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된 거예요. 나니야,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옷을 좀 신경 써서 입을 수 없을까? 옷? 왜? 이 집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있는데 그 옷차림은 좀... 아, 그래? 나는 그래도 신경 쓴다고 썼는데 날 더운 여름엔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나는 여름에도 너무 꽁꽁 싸매고 있다고 했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 그러고 있으면 난 뼈마디가 시려서 못 있겠던데. 넌 괜찮아?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네 남편 보기 좀 민망한가? 어쩌지? 나 옷이 죄다 이런 건데. 내 옷 빌려줄게. 낮엔 이러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애들 아빠 퇴근할 때만 좀 신경 써줘. 알았어.
친정하니 진짜 친정집인 줄 알았나 보다. 내가 조심할게. 미안해. 괜히 이런 말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기분 나쁘긴 네가 무슨 말을 했다고. 신경 쓰지 마. 그 후로 친구는 옷차림새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옷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마다하고 밖에 나가 옷도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친구의 행동에 자꾸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친구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친구는 변한 게 없는데 제 마음이 변해 친구를 달리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어긋난 마음은 자꾸 말에 가시를 만들더라고요. 게다가 어느 날부터는 친구가 혼자서 외출하는 시간이 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나니야,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아이, 미안.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여기 아는 사람도 없다면서 누굴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거야? 우연히 만난 외국인. 알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서 왔다길래 반가워서 얘기 좀 나누다가 친구 됐거든. 아, 그래? 친구 생겼나 보네. 다행이다. 나 없을 때 혼자 심심하겠다 싶었는데. 아이, 신경 쓰지 마. 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 친구도 사귀고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래.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늦을 거면 미리 말만 해줘. 너 여기 지리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내내 걱정했었어. 미안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내가 40 넘어 집에 몇 시에 들어간다. 미리 연락할 일이 있었어야지. 아무리 한국인이어도 미국에서 산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니 미국 정서가 있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늦더니 외박하는 날이 생기자 묘하게 신경 쓰이고 더 큰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감정을 친구에게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친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가 살아온 과정에서 생긴 생활 습관이라든지 개인적인 만남에 제가 딴지 걸 자격도 없고요. 그러다 문득 저는 친구가 언제쯤 가려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혼자서 나쁜 마음을 품고 키워 힘든 마음 기다려온 친구를 내쫓으려 한 것 같아서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친구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할 때쯤 친구가 집을 나간다고 한 겁니다. 나니야, 나 집 얻었어. 일주일 뒤에 거기로 옮기려고.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얻다니. 왜? 생각보다 너희 집에서 신세 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 기약 없이 신세 지는 건 민폐라는 생각도 들고, 있다 보니 또 나만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서 미안해서 그랬어. 나니야, 혹시 내가 전에 했던 말 때문에 그래? 나는 그냥... 아니야, 명선아. 너가 한 말에 기분 나쁘거나 불쾌했던 적 한 번도 없었어. 생각해보면 내가 참 경솔했지. 친구가 남편이랑 함께 사는 집 내어준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내가 너무 부주의하고 눈치 없이 굴었지 뭐야. 나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집 구해서 나가는 거야. 생각해보면 단기 렌트되는 숙박시설도 많은데 너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고려도 안 했지. 일단 1달짜리 끊고 들어갔다가 또 생각나면 다시 나오려고. 1달이면 곧 돌아갈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아유, 진짜 쓸데없이. 내가 너 그럴까봐 말하기 망설였다니까. 실은 나 외국인이랑 잘 되고 있거든. 앞으로 만나는 날도 많아질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신경 쓰여서 그래. 외국인이랑 잘 되고 있다니? 너 연애해? 뭐 연애라고 하기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긴 한데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정도? 어머, 너도 참. 친구 앞에서는 가볍게 놀라며 넘겼지만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별에 혼자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친구를 생각하다니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섣불리 말을 얻는 게 아니라 해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있구나 했습니다. 그 뒤로 친구는 정말로 집을 얻어나갔고 진짜 연애를 하는 건지 연락하는 횟수도 크게 줄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 내 밖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저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 때문에 나니가 마음이 상했나 봐. 왜? 나니 씨 나간 거 마음 쓰여 그래? 당신 때문 아니라잖아.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간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을 써? 당신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미국 가는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이 집에서 잘 있다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싶잖아.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 2달이나 있었어. 1달 그거 밖에서 지낸다고 문제 있어? 만나도 변한 거 없이 하하호호 잘만 한다며. 혼자 눈치 보지 마.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당신 혼자 그래? 제 발이 저린 거지. 혼자 못된 마음 품은 것 같아서. 아,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 태도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제 마음을 다잡아주려 단호하게 하는 말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치곤 너무 냉담한 반응이었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차를 몰고 외근 나온 길이었습니다. 무심결에 본 길에서 웬 남자와 함께 걷는 친구를 발견했죠. 눈에 확 띄던 게 맨다리를 드러낸 미니스커트를 입은 친구의 옷차림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외출할 때도 몇 번이나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자는 그보다 더 낯이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었죠. 왜 그 2사람이 같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따로 만날 일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놀란 저는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넋을 놓고 멀어지는 그 2사람을 바라보았고 뒷차가 재촉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차를 움직였죠. 2사람은 그곳에서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급하게 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떨리던지 놀라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나니야. 응, 명선아. 무슨 일이야? 그런데 친구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흥분에 날뛰던 감정이 천천히 이성을 되찾는 게 느껴졌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된 친구의 목소리에 동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인데 뭐 하나 해서. 나 외근 나가는 길인데 시간 괜찮으면 점심 같이 할래? 아, 미안해, 명선아. 나 지금 약속 있어서 나왔어. 아, 그래? 미리 연락할 걸 그랬다. 근데 누구? 혹시 그 잘 돼간다던 외국인 남자친구? 그렇지 뭐. 지금 만나서 전화 오래 붙잡고 있기 그렇다. 내가 들어가서 연락할게. 나니야! 친구는 제가 붙잡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잘 돼 간다던 외국인 남자친구는 무슨요. 제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빤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 2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지 못했다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전부터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제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20년을 넘게 한 집에서 함께 산 남자가 고작 몇 달 함께 지낸 내 친구와 바람이 났다니요. 단지 함께 있는 걸 본 것뿐이니 바람이라고 단정하긴 무리가 있었지만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망상을 만들어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죠. 평소대로라면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무슨 일이냐며 쳐다보았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나를 떠보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요. 기가 막혀서. 내가 너무 멍청했지.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설마. 왜? 그럼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나 아까 당신 봤어. 점심시간에 난이랑 카페 들어가던 당신 봤다고. 그게 여보. 어설프게 변명할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 날 속여놓고 앞으로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뭘 속여?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당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알아.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뭔데? 난이를 왜 만난 건데? 말을 해봐. 말을 해보라고. 남편은 난처해 쩔쩔매면서도 친구를 왜 따로 만났는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일이 들킬까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변명도 준비 못했겠죠. 남편의 태도에 확신을 가졌고 저는 남편의 가슴팍을 후려치며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것도 내 친구랑. 내가 제일 좋아하던 친구랑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진정 좀 해, 여보. 당신 같으면 진정하겠어? 이 상황에 당신 같으면 진정이 돼? 언제부터야, 어? 제주도 그때부터야? 아니 뭐, 설마 그 전부터야?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일부러 내 집에 끌어들인 거야?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도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저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망상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속 시원하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걸 해결해주지 않았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나니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보.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역시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다짜고짜 따져 물었어요. 야, 최나니, 너 아까 내 남편 만났지? 어? 아이, 설마 대성 씨가 그래? 왜? 말 못 맞춘 게 있어서 초조해? 네 입으로 말해봐. 너 내 남편 왜 만났어? 어? 대체 나 몰래 네가 내 남편 만날 일이 뭐가 있냐고. 아, 명선아. 설마 내가 너 남편한테 마음 있어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 너가 나 안 거치고 내 남편이랑 따로 만나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나 너네 남편이랑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러면서 친구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급하게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아니라지. 거봐 뭐랬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들키면 일단 잡아떼고 보자 말을 맞췄나 싶었습니다. 분명 심증이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니 애가 타고 저만 분을 못 이겨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고 쩔쩔매며 저를 달래려 드는데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속 시원히 인정이라도 해주지 싶어서요. 그렇게 며칠 그 일로 냉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제 화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없는 듯이 굴었죠. 결국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게 말도 안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들어왔는데 현관에 익숙한 신발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말도 없이 집에 왔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너 진짜 제정신이야? 아빠가 왜 그런 걸 참견해요? 나도 이제 성인이고. 순식간에 일이었어요. 반갑고 놀란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저는 화들짝 놀라 얼어붙고 말았죠. 남편이 아들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어찌나 세게 후려쳤는지 아들의 그 큰 덩치가 휘청일 정도였습니다.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아들은 남편을 노려보고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죠. 주성아! 주성아! 차갑게 닫힌 현관문을 보면서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평생 아이들에게 회초리 한번 휘두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찌검을 한 걸 보면 분명 그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 왜 내가 알 필요가 없어? 내 아들 일이야. 당신만 아빠야? 나도 엄마고 부모라고. 당신이 애한테 그 정도로 화를 낼 일이면 분명히 나도 알아야 할 일이지. 뭐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남편은 제 마음이 답답해 죽든지 말든지 냉랭한 그 한마디를 남기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죠.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고 혹시 딸이 뭔가 알고 있을까 싶어 연락했지만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떻게 된 게 부부 사이에 이렇게 비밀이 많나 싶어 남편에 대한 감정도 점점 극에 치달았죠. 그러던 와중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이고 친구고 꼴도 보기 싫었지만 남편 쪽에서 너무 묵묵부답이니 친구를 만나 속 시원히 답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친구는 대뜸 사과부터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도 없이 너네 남편 만나서 놀랐지? 미안해. 솔직히 네가 어떻게 알겠나 싶어서 숨겼던 거 맞아.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알 필요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지.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이유로 나한테 꽁꽁 숨기기만 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참아줘? 나니 너는 내 성격 알 거 아니야. 이런 거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 대체 무슨 일인데? 왜 내 남편을 만난 건데? 그게 진짜 별일은 아닌데. 네 남편이 나보고 미국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어. 뭐? 주성 아빠가? 왜? 그냥 뭐 이래저래 너네 집에서 신세 지는 날이 많으니까 불편했나 보지. 그만하면 됐으니까 좀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실은 집에서 나온 이유도 그거야. 아니, 대체 그럴 리가 없는데? 주성 아빠가 왜? 너 있고 싶은 대로 있어도 좋다고 한 사람인데. 너 앞에서야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대명 씨도 불편했겠지. 아무리 와이프 친구라지만 주구장창 한 집에서 여러 날 지내게 됐는데 편했겠어?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던 거지. 그렇다 쳐도 네가 그 일로 나갔는데 따로 밖에서 만날 일이 뭐가 있어? 말했잖아. 미국 돌아가 달라고. 같이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너를 좀 휘두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네가 주변에 잘 휘둘리는 성격이기도 하니까 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거 싫다면서. 저는 남편에게 저 때문에 애가 나간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답지 않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안해 명선아. 내가 알게 모르게 너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나 때문에 너가 힘들다니까 나도 좀 거리를 둬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지내보니까 나는 너가 너무 그리운 거 있지?
이래서 친구 사이에도 적당한 선이 필요한가 봐. 내가 처음부터 그 선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안해. 친구는 진심을 담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친구가 제게 꽁꽁 숨기려 했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대화하다 보니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친구도 제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때렸다고? 대명 씨가 주성이를? 생전 애들한테 손 한 번 대본 적 없던 사람이라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답답해 미치겠어. 부자간의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해주는 거 있지? 그랬구나. 뭐 사정이 있겠지. 때가 되면 말해주지 않을까? 그러게. 그때가 대체 언젠지 모르겠다. 그놈의 때 기다리다가 나 숨 넘어가겠어. 그나저나 너 연애는 잘 돼가? 그 외국인 연하 남자친구는? 아이, 뭐 그렇지. 어때? 몇 살 연하인데 연하라고 뭐 다른 거 있어? 확실히 더 좋나? 뭐가 궁금한 거야. 뭐 확실히 힘은 더 좋지. 다르긴 하더라. 맨날 내 또래 만나다가 한참 어린애 만나니까. 한참 어린애? 어머어머, 대체 몇 살이길래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소개해줄게. 한번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걔가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네.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오랜 수다를 떨다 헤어졌습니다. 친구와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니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길 잘했다. 이래서 절친 하나는 있어야 하는구나 싶었죠. 남편에게는 친구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길 바랬거든요. 남편은 함께 살고 있으니 제쳐두고 마음이 쓰인 건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단답형 문자는 오는데 전화는 안 받고 아무래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괜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무시당했죠.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도 몇 번 하소연했지만 한 번쯤 그렇게 싸워볼 때도 되지 않았냐는 장난스러운 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결국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 아들 학교로 직접 찾아가게 된 겁니다. 서울 간다고 미리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핑계댈까봐 일단 가서 연락하려고 학교 앞까지 갔어요. 얘를 어디서 찾지? 대학은 수업 시간도 학생들에 따라 다르다는데 아들 시간표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하나 핸드폰을 붙들고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엄마라고 그 넓은 캠퍼스에서 수많은 학생 중에 제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옆에 어떤 여자애가 아들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보였죠. 이게 연애하느라 엄마 연락도 다 무시한 건가 싶어 은근히 서운하면서도 어떤 애를 만나나 궁금해 목을 길게 빼고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그러다 저는 뒷목이 쭈뼛 서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그동안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던 퍼즐이 저절로 맞춰지는 기분이 든 겁니다. 아들 팔짱을 끼며 세상 행복해하던 여자의 정체가 다름 아닌 제 미국에서 온 절친이었던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제 옆을 지나치던 친구는 아들 옆에서 미국 파스타와 한국 파스타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그 뒤로 홀린 듯 그 두 사람을 밟기 시작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뒤를 밟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얼마나 둘만의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이걸 모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옆에서 여자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걷고 있는 게
내 친구라니요. 내 아들 챙겨주러 온 건가 싶기도 했지만 사람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뒤를 밟아야겠다는 생각부터 든 걸 보면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한적한 원룸촌으로 접어들었고 저는 점점 더 거리를 두고 멀리서 미행해야 했어요. 이윽고 한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1층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초조하고 불안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건물 주변을 초조하게 이리저리 살피던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교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는 그 감정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필로티 구조의 원룸 제일 첫 번째 방에서 들리던 소리에 얼어붙었죠. 열린 창문으로 낯뜨거운 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점점 숨이 가빠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냅다 소리를 질러댔죠. 야, 최난이! 당시 원룸 골목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기세의 소리였습니다. 애를 낳을 때도 그 정도 비명을 질러본 적이 없어요. 야, 이 개 같은, 당장 안 나와? 내 아들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열렸던 창문으로 상반신을 탈의한 놀란 얼굴의 아들이 보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너 뭐야?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불이 나게 뛰어나왔고 저는 아들의 뺨을 쳤던 남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공으로 손을 치켜들었는데 차마 때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그 뒤로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갈 때와 다르게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옷차림새도 달랐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엄마! 아이고, 이게 다 뭐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게... 미안해, 명선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뭐? 말하려고 했다고? 뭘 말하려고 해? 그렇게 됐어. 너한테는 면목이 없는데. 근데 이거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니야. 미국에서는 더러 아들뻘 되는 애랑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 사랑의 나이가 저는 차마 아들에게 내리치지 못했던 손을 친구에게 휘둘렀습니다. 친구는 뺨을 감싸며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죠. 그랬더니 친구도 흥분해 그러더라고요. 원래 사랑이랑 재채기는 막을 수 없다잖아. 나도 주성이랑 걷잡을 수 없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참니? 저는 바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정말 머리 가죽을 다 찢어버리고 감방에 들어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아들을 건드려. 이 미친년, 이 정신 나간 년. 죽어. 아, 명선아, 이거 좀 놓고 말해. 머리카락 다 빠져. 엄마, 이거 나 진정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머리 가죽을 못 벗기면 머리카락이라도 다 뽑아놔야겠다 했는데 점점 손끝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숨이 차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과호흡이 온 거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졌고 그 길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어요. 병원에 와서 안정제를 투여하고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린 듯이 진정이 되었죠. 화낼 힘도 울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창 링게를 맞고 있는데 연락을 받은 남편이 업무 중 아들 학교가 있는 곳까지 단숨에 달려왔죠. 제가 누워있고 그 옆에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들을 보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 묻지도 않고 다가와 아들의 머리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주저앉았는데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죠.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 관계자들의 저지에 겨우 진정한 남편은 아들 보고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 전에 정리하라 아들도 호되게 혼내고 친구도 내보낸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둘은 정리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도 친구를 따로 만나 다시 설득한 것이죠. 미성년자도 아니다 보니 성인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어떻게 막아볼 도리가 없었다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이 좋다지만 그만한 나이 차이 나는 애를 만난다고 해도 말릴 판인데 그게 내 아들이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친구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꺼지란 말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아들에게 남편은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 당장 정리 안 하면 평생 나랑 엄마 볼 생각하지 마라. 어디 감히 그런 짓을? 네 엄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빠, 닥쳐 이 새끼야! 닥치고 빨리 정리나 하고 와! 남편은 어림없었습니다. 저도 차라리 못 보겠다 싶어 눈을 질끈 감았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먼저 유혹한 건 친구였어요. 제주도에서 친구에게 넘어간 게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거예요. 한창 혈기왕성한 시기다 보니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요동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슬쩍슬쩍 실수인 척 아들의 은밀한 곳을 만졌답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이 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애를 친구가 인적이 없는 곳에 데려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듣다 듣기 싫어 집어치우라고 해서 자세한 건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후로 아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 사랑한다는데 그게 사과받을 짓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머리로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친구한테 자식들 내어주고 싶나요? 그것도 이혼에 사별까지 하면서 대놓고 친구 아들 꼬시는 그런 친구한테요. 아들은 뒤늦게야 자기가 해선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잘못을 뉘우쳤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는 헤어질 수 없다며 계속 학교로 찾아오고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그만하시라고 선을 긋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그때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야 하는데 싶어 전화에 쏘아 붙였죠. 야, 최난이, 너 한 번만 더 내 아들한테 연락해.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미국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할 테니까. 어디 진짜 공항 면세점 신세로 살아보고 싶으면 그래 봐. 평생 공항 면세점 신세는 싫었는지 친구는 그 다음날 바로 출국해버렸습니다. 그 일도 벌써 3년 전의 일이에요. 아들과 제 절친이 얽힌 일이라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 미국 사는 다른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명선아, 너 혹시 난이랑 연락 안 해? 한창 하다가 연락이 끊겼어. 그렇구나. 이상하게 한국 돌아온 뒤로 애가 좀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원래 이 바닥이 좁잖아. 건너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린애만 그렇게 골라서 만나고 다니더래. 근데 이번에 대박 사건 터졌잖아. 백인 남자애를 만났는데 걔 나이가 21살인가 그렇거든? 걔네 부모가 그거 알고 헤어지랬는데도 계속 만나다가 남자애 아빠가 쏜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더라. 하마터면 저도 그 총을 들 뻔한 부모 입장이라 황당해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 소식을 제게 전한 친구도 그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친구 일만 떠올리면 허탈하기만 해요. 어떻게 호의가 그렇게 돌아오나? 안 그러던 애였는데 남편 죽고 머리가 돌아버렸나? 어떻게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죠.
누굴 만나고 어떻게 살든, 총 맞아 죽을 뻔하든 죽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다시 부딪히는 일도 그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